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친구 가게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이제 이번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친구가 세무서로부터 요런 걸 하나 받아왔습니다. 과세 전환 시에 재고품 등 신고서가 날라왔는데요, 이렇게 과세 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요건데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금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먼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가 재화를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를 얼마만큼 받느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라면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부가세를 100원을 냈다. 그러면 1,100원을 냈을 텐데, 일반과세자라면 내가 낸 부가가치세 100원만큼을 그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내가 부담한 100의 부가가치세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를 해줘요. 뭐 예를 들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다 그러면은 내가 낸 부가가치세는 100이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해서 30만큼만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간이로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뭐 원래 법적인 취지는 원래부터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했을 때 공제받았어야 할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돌려주는 뭐 그런 제도입니다. 그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간이과세자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니 나라에서 좋아, 이제 일반과세자 됐으니까 한번 혜택을 줄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여서 공제를 완전히 못 받았던 부분을 계산해서 추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을 때 추가로 공제해주는 뭐 그런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재화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그거만큼 요 서류에 적어서 제출해라. 제출하면 검토한 다음에 공제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 영상에서 제가 친구 가게 가서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업종이 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다 부담하지는 않아요. 면세제화도 많고 내가 매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냈었어야지만 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야채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야채들은 면세제화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오이도 당연히 면세제화입니다. 이런 고기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화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이 음료수들은 내가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어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술 같은 경우, 술도 주류도 부가가치세를 냈을 거예요. 매입했을 때. 그래서 이것들도 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과일들도 면세제하기 때문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샀을 때도 부가가치세를 안 냈으니까 이런 공제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샀던 거를 해주는 거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시점으로 딱 끊어서 6월 30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고자산 중에서 부가세를 얼마나 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간이 과세자였다면 6월 마지막 주 중에 매입했던, 뭐 그 전에도 상관없어요. 사실 마지막 날 6월 30일 날 기준으로 부가세를 낸 재화 중에 6월 30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서 내가 남아있는 재고들을 적어주면 되는데, 그게 사실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한 6월 마지막 주에 매입했던 내역들을 쭉 세안계산서나 뭐 현금영수증이나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들을 가지고 가셨다가 그거에 맞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화들만 되느냐? 고정자산들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고정자산이냐면은, 뭐 정확하게는 이제 감가상각 자산인데, 뭐 이런 냉장고들 고정자산이고요.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가 있다. 공기청정기도 고정자산이 될 거고, 에어컨도 고정자산이 될 겁니다. 이런 고정자산들은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해서 2년 내에 취득한 것들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언제 샀는지, 그리고 내가
뭐 세금계산서, 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수전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 서류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서류에 보시면은 재고 매입 세액 금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재고자산이라면 이렇게 내가 산 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다가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신 다음에 곱하기 1- 업종별 부가가치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고정자산이라면 내가 샀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취득금액에다가 곱하기 1-50%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2018년 6월에 에어컨을 샀다.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니까 경과된 과세기간이 1년인 거예요. 1-50% 곱하기 1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110분의 10 하셔가지고 곱하기 1- 부가가치율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그냥 언제 샀고 경과된 과세기간이 언제고 이거 그냥 그대로 넣으셔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아까 여기 재고 매입세 금액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요거는 내가 이제 간이가세자로 신고해야 될 부가가치세 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7월 25일 날 부가세 간이가세자로 부가세 신고하면서 이 서류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냐? 그건 아니고요. 제출하게 되면 한 달 내에 세무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최초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할 때 내가 낸 요 재고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영상 참고해 두셨다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와이프도 이제 사업자를 냈는데 최근에 이 영상 보시면 제 와이프도 이제 사업자를 냈는데 정말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사업 번창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더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